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8분 중에 지금 발언 안 하신 분 한 분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다 나가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을 하는 서울시 고용세습에 대해서 엄중한 검찰 수사 촉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실상을 국민들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따질 게 있다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8분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따지시고, 지금까지 국정감사 지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 청사를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성태 원래 그래요. 논할 가치도 없어.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해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서울시의 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데려와서 정규직으로 세습시켰다. 지금 여기에 대한 뜨거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정규직 전환되기 전 단계로 자기 가족들을 몇 명을 데려와서, 그렇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게끔 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도 그 청년 사망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산하의 안전 관련된 분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외주를 줬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 하겠다는 이제 방침이 있었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그렇습니다. 막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많이 뽑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뽑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사실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조금은 간편한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컨대 필기시험 같은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2016년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2016년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께서 많이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들 많이 공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서울시청도 지난해 말에 2017년 말에 노사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금년 들어서 그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던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전환된 내용들 중에 친인척, 자녀, 부부 이런 사람들이 108명이 포함됐다는 게 지금 논란의 소지입니다. 108명, 저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정규직보다 허술한 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 채용에는 지금 뭐 66대 1, 뭐 70몇 대 1 엄청난 이 취업난이 있는데 이걸 우회해서 인척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들어왔다가 정규직 채용 때 108명이 무더기로 전환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용 세습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사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확인된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입장은 그런데 사실 이제 저런 발언도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경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어느 정도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말만 들어보면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물론 아직까지 판단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책임 있는 말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어쨌든 저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내 친인척 비율이 저렇게 높고 특히 이번에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108명이나 되는 사람, 특히 인사처장에 부인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비정규직에게는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참 언감생심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뭔가 좀 유착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사고 이후에 안전 업무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무기직 정규직 전환의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에서 일반 업무직, 식당 참모, 목욕탕 이용사 등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포함됩니다. 이 업무 영역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시의 아니면 교통공사의 예산의 부담을 가져온 것이죠. 식당, 찬모, 세탁소 등 일반 업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야말로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공정성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문제입니다. 정규직 채용 절차는 이런 필기 시험만 이 밑에 보십시오. 얼마나 전공 시험이 엄격하고 영어가 있고 직무 능력 검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면은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이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들은 감사원에 이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 분위기는 이 부분에 총공세 화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야당 유민봉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의 이 별자리 구멍 닦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의 이른바 이 포기와 좌절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규직으로 기업에 입사한 사람을 성 안에 진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으로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차별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진입의 장벽들을 이미 취직이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직원들과 노사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만약에 자신들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인척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회 채용을 한 다음에 노조가 강경한 요구를 통해 가지고 텐트 농성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부 전화를 100% 해라. 그 시험 같은 거 보지 마라. 왜 시험을 보느냐. 이런 식의 사실은 무리한 요구들이 관철이 돼서 정말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아직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지만 매년 서울시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가 허술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이른바 3포 시대의 이 취업난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감과 이 박탈감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한다면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노사가 정말 합의해서 야합해서 이러한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의 어떤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서울교통공단 관련된 채용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적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채용과 관련돼서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이번 서울교통공단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직원들의 친인척에 의해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됐다는 것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 문제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또 그 내용을 서울시 자체조사보다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선택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 자체 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매년 감사하고 꼭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냈다고 하면 서울시에 맡겨놓으면 또다시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고 보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더 센 조사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더 센 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그 감사 결과가 정확하고 또 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부분 뭐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어떤 희망을 완전히 뺏는 거 아니겠어요?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가는 거는 박수 쳐줄 일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 그런데 거기에 특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규직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회를 다른 사람이 우회를 해서 뺏었다?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갔다 이러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공정한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예. 시장이 이거는 정말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감사원 감사를 지금 의뢰했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저는 이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의 노출가 너무 크니까 예. 감사원 감사는 따로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저는 국정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물론 여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양새겠지만 일단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지금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여당이 흔쾌히 좀 반응을 해서 국정조사로 지금 들어가서 그 안에 내부자 제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 의혹들이 지금 딱 터져 나오는 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전에 국내 시중 대형은행에서도 은행장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자녀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젊은이들의 피땀 흘리고 취직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정말 특혜나 아니면 어떤 기득권을 이용해서 뺏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엄정하게 이 부분을 좀 파헤쳐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11.2%라고 17,000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서 사내에 가족과 친척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1.2%입니다. 1912명인데 이건 박원순 시장도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 11.2%의 대목도 답변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 사이에 17,000명을 전수조사했다는 것이고 답변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강제로 조사를 해서 다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2%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엄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9년 하반기에 시험을 보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이렇게 서울시 교통노조 공사가 다들 합격시켜 주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올해 6월 4일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집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쉽다고 해도 누군가는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시험 거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노총이 시험을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방해하니까 전체 대상자 중에 응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본 사람은 93.6%가 합격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고용세습 비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나가겠습니다. 또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공조해서 결국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할 거예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야당들은 이제 공세를 더 하겠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그러나 아마 합의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고 야당이 물론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야당이 요구를 하지만 여당이 만약에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를 보자고 하면 좀 그 결렬이 될 텐데 그 중간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노조의 그런 전행들이 사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뜨거운 논란 속에서 제보를 계속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여당도 아마 그런 국민들 감정이 변화할 경우에는 반대만 하기는 힘들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또 저희가 이 주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갑자기 서울시청에 좀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네. 평소 별명인 들깨 같은 모습으로 그 철망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결국 이제 야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빠져나와가지고 저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 있으면 정말 지적하고 모든 카메라가 지금 국정감사장을 비추고 있고 지금 저 행안부의 저 감사장에 거의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들 와 있었어요. 예.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저거는 마치 뭔가 좀 보여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7명인가 6명이 나갔어요. 우르르. 예.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안 하고 저기 나와서 데모하고 이런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보여주시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묻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런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곁들이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 오늘 보여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행안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서울시청에 사실 진입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와 있으면 사실은 서울시의 주요 간부들이 다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청에 진입해서 뭘 하겠습니까? 시장을 만날 수도 없고 관련된 고위 관계자를 만날 수도 없는 거 뻔히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 만나려면 국감장 가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고위 관계자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 와 있는데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가서 보여주게 하겠다? 저렇기 때문에 야당의 힘이 국민들한테는 좀 미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당이 예. 야당답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이 비리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더 많은 제보를 받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자료를 뒤져가지고 서울시장이라든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꼼짝 못하게 질타하는 게 낫지. 저기 가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저기 쇼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